알겠습니다. 2021년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병영도서관에 참여해 주신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동문학가로 활동하시는 양현주 선생님과 그리고 시를 쓰는 이병일이 장병 여러분께 문학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를 쓰고 있고 학생들하고 아동문학 공부하고 있는 양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를 쓰고요. 이번에 청소년 시집도 냈는데 아동문학은 아주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모시고 군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학이 왜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근황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코로나 때 다 비슷하지만 마스크를 네, 항상 끼고 있고 또 이제 직업이 동화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동화는 많이 못 쓰고 마스크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일상이 강의하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집에 와서 산책을 하고 저도 그렇게 지내는데요.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이 걱정했던 게 사실은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군인들을 떠올려 보면 더 많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군대 생활을 선생님, 해병대에서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군대를 갔다 오질 못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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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저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군대 생활은 사실 무기력한 곳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미래를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책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이제 근래 젬베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아시죠? 네, 네. 근데 젬베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군대 생활을 할 때 한자 사전을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해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가 또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군대에서는요, 사실 저도 장기를 둘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장기왕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역할 즈음에는 제가 그 친구를 이겼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사실 군대라는 곳이 남자들이 가장 깊이 하는 곳일 수도 있는데 또 인생을 시작할 때 저는 첫 단추가 군대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아동문학을 하시고 또 동화도 쓰시니까 군인들한테 어떻게 이제 문학적인 접근 방법, 어떤 캐릭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겨내는 걸까? 아니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장병 여러분께서 코로나 시대에 즐겁게 생활하는 법을 아시면 저한테 좀 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보면 해볼수록. 그래서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자꾸 이제 되돌려보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가장 충만한 시기가 있잖아요. 네. 어린 시절이. 네. 그때를 자꾸 이제 회복해보면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하도 장난꾸러기여서 이 가을에 보면 이제 말벌집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제가 9살 때 말벌집을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쑤셨대요. 아, 벌집을 건드렸다는 네, 게 그런. 네, 네. 근데 너무 많이 그 말벌이 쏘아서 제가 기절을 하고 몸에 두드러기가 많이 폈대요. 근데 이제 아, 저희 시골이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군부대 그 장병들을 만났다면 포천의 외진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외진 곳이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이미 침을 맞은 네, 네.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죽는 줄 알았대요, 어머니께서. 근데 아, 이제 그 집 뒤에 초가집에서 이제 그 썩가래 밑에 있는 썩은 집을 불에 아, 태워서 네. 아, 저를 이렇게 민간요법. 두드러기를 이렇게 까시래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살아났더래요. 아, 일종의 주문 같은 네네. 건가요? 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뭐 그런 기억이 떠올랐는데, 네. 음,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면서 뭐 그런 한 번의 그런 기억 때문에 군대 있을 때 뭐 힘든 점이라고는 해야 될까?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는 이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휴대폰도 그러네요. 없었고, 예. 네. 그러니까 너무나 계급 사회가 너무나 명징해서, 네. 네. 말도 사실은 저희는 못 걸었습니다. 세기수 이상의. 아, 그만큼 억눌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 사회생활이 저는 너무 편했어요. 네, 네, 그러시구나. 군대 경험이라는 게 이제 여성분들은 거의 경험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저랑 가장 이제 베프 중에 한 친구가 군대에 있다가 전역을 했어요. 아, 그 네, 간호장교로. 네, 그래서 놀러는 가봤지만 전혀 저한테는 거의 판타지입니다. 군대라는 공간이. 네. 남자친구마저도 저는 이제 공신을 거꾸로 신을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네. 남자친구도 군대를 안 아, 가가지고 네, 그 시력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군대는 못 가봤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갔으면 아주 뜻깊은 기회를 맛봤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네,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문학적으로 사실 그 요즘은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군대 간 제자들이 그 새벽 2시에 아, 페이스북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럴 수 있어요. 글을 썼는데 시 아,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아, 네. 근데 요즘은 그 군대가 조금 달라진 것이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조금 네, 아, 놀라웠고 그런 점이 네,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다 처음이라 네, 예전 대비 좋다고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좀 더 이제 사실 지금 군대 생활을 하시는 분과 또 입대하실 분들도 사실은 군대라는 공간은 힘들 겁니다. 그 힘든다는 이유가 그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잠을 자야 되고, 점심도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고, 음, 네. 저녁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저는 해봄으로써 음, 그 나중에 전역을 해서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의 군대 생활을 돌아보면 그 저희는 이제 그 병장들이 책을 많이 보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평소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자 공부도 해라. 예, 음, 그래서 공부하는 부대를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 네, 옛날에 이제 이미지가 네, 해병대라는 이미지가 그 거칠고 네. 폭력적이고 좀 안 좋은 이미지인데, 살짝 네, 불편한 네, 맞습니다. 이미지였죠. 네, 네. 근데 저희의 이제 그 입대해보고 생활해보니까 사실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저희는 부모님한테 음, 용돈 받아 쓰지 마라. 네, 아, 그런 점은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군인들을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군인들에게 선생님 그 아동문학 어떤 책 중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책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그 군인이었던 상황에서 쓴 게 어린 왕자? 네, 생택지발이 어린 왕자가 아시겠지만 이제 네, 공군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추락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주인공이 물론 어린 왕자지만 이제 추락을 한 장본인이 회복해서 돌아가는 이유가 어린 왕자를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어린 왕자가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의 나인 거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나를 회복하고 아주 본질적인 것을 마주치고 나서 그걸 충분히 위로한 다음에 힘을 얻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병 분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그러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떤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왕자는 정말 제가 한 20권 정도 갖고 있어요. 네, 출판사별로. 네.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그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의 좋은 점을 좀 얘기해보고 싶으면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선생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희 집은 구남매입니다. 아, 선생님 구남매요. 저도 만만치 네, 않습니다. 오남매. 네. 오남매는 별로 적고요. 저희는 삼남 육녀 중에 제가 9번째 아, 네. 그래서 막내 누나하고 한 8살 차이 아주 나거든요. 사랑받거나 아주 네. 천덕꾸러기거나. 그 조카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으니까 이 조카들 중에서도 저는 그 이제 좀 말썽꾸러기 조카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미래를 어디서 개척했냐면 군대에 있을 때 개척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항상 잠이 많아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안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하철 탔는데 눈 떠보니까. 자다가, 예.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 친구가 갔는데 제가 걱정한 거는 밤에 근무 쓰면 어떻게 쓸까 했더니 또 잘 적응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위로 오빠가 네. 있고 또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오빠가 군대 갈 때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국군장병 하면 이제 아주 건강하고 네. 세고 네. 이렇게 느꼈는데 남동생이 군대 갈 때 되니까 잠이 안 오는 네. 거예요. 이런 어린 애들이 가서 총 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발 뻗고 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돌아와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네. 신기했습니다. 네. 변신하는 모습. 네. 네.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저는 그 해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일기라도 매일매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병영문학상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제 친구도 그 간호장교가 그걸로 상을 받은 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 사회 때, 네, 아, 그 사회 때 제가 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포상휴가도, 축하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네. 포상휴가도 받았고, 아, 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희는 그 막 헌병대가 갑자기 사이렌을 켜고 와서 네 큰 그때는 상을 네 받으셨군요. 그래서 국방부에 처음 올라오게 됐는데 기뻤습니다. 사실은 해병대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구나.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요즘은 좋으니까 저는 그 장병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글, 꼭 그게 일기가 아니더라도 짧은 산문이더라도 또 아니면 그 양현주 선생님이 그 좋아하는 어떤 동화, 어린 왕자라는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어린 왕자 쓰기 이런 것도 해보면 그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꿔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특강 나가기로 한 곳이 포천인데 네. 선생님 혹시 뭐 포천이라는 공간으로 뭐 창작 아니, 하신 그게 거 뭐 네, 포천이어서 네,
거기 가서 강연하고 막걸리 좀 마셔볼까? 뭐 그 정도였어요. 아, 네. 안 가본 곳이라서. 네. 저는 포천에 그 산정호수? 네, 아, 가봤습니다. 아, 산정호수도 가보고 허브 공원인가? 아, 네, 네. 거기도 가보고, 그러니까 포천이라는 곳도 굉장히 그 관광지가 많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벚꽃도 많고, 아, 네, 네. 그리고 신기한 곳이 있는데요. 그 서울 여의도가 벚꽃이 지잖아요. 네. 네, 그때 벚꽃이 포천은 피더라고요. 네, 아, 그 지도가 있죠. 네, 또 네, 네, 올라가는 네, 순서대로. 네,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술을 좀 즐기는 네, 편이라서 막걸리 생각만 했어요. 아, 아, 네, 끝나고 네. 마셔야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음, 문학을 전공했지만 학생들한테 시는 뭐다가 아니라 시는 다양성이다를 얘기를 해줘요. 네. 음, 그리고 삶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또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꼭 어떻게 살아왔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 군대는 옷도 똑같고 군화도 똑같고 모자도 똑같습니다. 밥 먹는 네, 것도 똑같습니다. 네, 네. 다 평등합니다. 다만 계급만 다를 뿐이지 그런 인식의 차이에서 그 문화가 달라지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일, 주어진 과업 이런 거를 보람차게 지냈으면 좋을 듯 해요. 왜냐하면 그 보람차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루하거든요, 사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 아동문학 하면 그 저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동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쓰지 네, 마세요. 네. 아니 이제 뭐가 어렵냐면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눈을 가지려면 어떤 지점이 그 가져야 할까요? 그런 지점은 군인들에게 좀 더 이렇게 그 치환해 보면 어떤 점이 있어야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도 그 아이의 시선이라는 것을 여전히 이제 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 빼고는 네, 실제로 느끼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뭐 이병일 시인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제 낳아서 네, 키워보기도 했지만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네, 아이가 없고, 아이를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동화를 쓰냐고 하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만 동화가 가능하다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가 다 동화 작가여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화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이 가장 우선이지만 네, 어른이 쓰는데 아이의 시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가장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시선이 이게 맞는가 고민하고 글을 쓰는 것이 동화 작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제가 시를 아주 좋아하는데 네, 시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보니까 부부가 다 시로 네. 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고 야, 그래서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시 사인 받아야지 하고 어제 그제 한 번 더 들춰봤거든요. 근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주 마음이 아프게 왔던 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 화자가 그런 것인지 선생님이 그런 것인지 그 아버지를 잃은 어떤 것들이 곳곳에 보여서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화자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쯤 이제 아버지를 잃은 때여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읽었던 적이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묻어 나온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세요. 네. 아,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두 네. 대목들이 6.25 참전용사신데 이제 장병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존경합니다. 예, 전쟁이 났으니까 도망갔대요. 동기들이 무서워서 사람을 죽여야 하니까. 근데 도망가는 동기들한테 총을 못 쐈대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왜 못 잡았냐. 그래서 옆구리를 군화로 그래서 네, 세게 잘못 맞았대요. 명망령 이런 네.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시고 이제 피를 토하시고 네. 그래서 수술하셔서 한쪽 옆구리가 이 네 대가 없이 그 폐허의 몸을 이끌고 한 50년을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을 잘 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분도 이렇게 증오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절대로 얘기를 안 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정말 받아들이신, 존경스러운 네.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늘 본인이 사시려고 상추도 익혀서 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이제 푸념을 제가 못했습니다. 잔인한 질문이네요. 제가 괜히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좋아서 한번 아버지 옆에 이렇게 잤는데 옆구리를 건들면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그 친근함의 표현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평화라는 시를 썼는데요. 사실 아버지의 동선을 그렸어요. 5일장에 나가서 관촌장인데요. 5일장에 나가서 이제 너무 놀랐어요. 시장에 들려서 네. 생태 두어 마리 사고 소고기 한 근 굽고 그리고 소약국 들려서 위장약 찍고. 흑백 영화 같은 네. 막내 등록금 주고. 근데 이제 그 저희 관촌 약국에 소약국이 있어요. 의사분이 소씨인데 때마침 그 시가 이제 중앙일보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약사님하고 그분들이 보시고 우리 소약국을 유명하게 해줘서 고맙대요. 그래서 제가 더 고맙다 그랬어요. 역으로.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이 관촌의 그 소약국인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기억이고 추억인데 그 시가 소개가 되고 저는 맨드라미 맨드라미도 소개됐던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피 튀기게 싸우는 것 같은 이미지로. 그러니까 그런 정서들이 사실 쪽제비도 보고 저희 집이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송아지도 길러보고 소도 길러보고 돼지도 길러보고 염소도 길러보고 모든 동물들은 다 길러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들하고 친근해야 된다고 할까요? 사실은 제가 동화 쓰셔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어떤 말이냐면 소한테 내가 발 들어 하면 발 이렇게 들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동물이 네 말을 알아듣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과도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다. 어느 소설가 보니까 소설 쓰고 소한테 읽어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건 정말 동화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곳곳이 다 동화네요. 동화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글을 쓸거나 뭐 어떤 거는 다 호기심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호기심.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떤 게 가장 무서웠냐면 수리탄 맨 처음에 투척할 때 그런 것들. 실제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K3를 사격을 했는데 이제 따발총을 K3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기아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발 한 발씩 쏘래요. 제일 잘 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 발 한 발씩 또 쏴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밖에서는 못 해볼 것들을 다 체험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가. 선생님 뭐 장병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또 있으시면. 글쎄, 고맙다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어쨌든
낯선 곳이고 또 힘든 곳일 텐데 계속 거기서 잘 계셔 주시고 또 수행해 주셔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 사실 고맙다는 말이 군인 입장에서는 가장 그 최고의 상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다면, 네, 저희는 사실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민간인이니까 그 불안을 더 가지고 있겠죠. 네, 늘 그 뭐 나라에 큰 수해나 뭐 어떤 화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나가서 그것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이 저는 늘 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양현주 선생님과 그 문학 그리고 시 그리고 동화 그리고 장병 여러분들께 어떤 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이렇게 토크식으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글을 쓸 거고 또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었으면 하는 책은 사실 그 까미의 페스트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먼 자의 도시라는 소설도 함께 읽어본다면 그 이 재앙 앞에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건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안다면 군대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마무리 인사하시죠. 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화상으로 함께 하게 돼서 어쨌든 정말 감사하고요. 다른 경로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양현주 선생님의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한 나의 가족. 네,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왔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선생님 책이 아니요. 있는데 그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처음 나는 마음이란 놓쳤다. 네, 그 책을 네. 상제했는데 그 책도 기회가 되면 한번 네, 읽어봤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팬이어서 몇 개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오늘은 그 저희가 찾아뵈면 좀 더 현장에 맞춰서 더 즐거운 강의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현주 선생님과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스는 이병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동화스님 양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